드디어 온 약속의 10월. 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9월이 끝나는 시점에 현금의 30% 매수, 나머지는 혹시라도 10월 중 한번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 바로 공유 드릴게요. 오늘은 이례적으로 계절성을 먼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9월이 가장 나쁘고 10월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땠죠? 최악이곤 했던 9월이 플러스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 역사상 이렇게 9월이 플러스 마감했던 단 3번의 사례에서 모두 10월은 9월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12월까지도 항상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9월이 좋았으니 10월에서 12월까지 쭉 좋을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계절성은 올해처럼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동시에 있었던 2016년, 2020년입니다. 이때 역시 10월, 11월, 12월이 계속해서 좋았죠. 올해 4분기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근거는 유동성입니다. 현재 글로벌 M2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 대선 때문에 미국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킬 확률이 높고요. 지난 24일에는 중국에서 조만간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리는 등 1년의 대대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를 컨펌하듯 상해와 홍콩 지수 또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 통화량 증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흘러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또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6개월간의 기간 조정과 줄어든 변동성입니다. 3월 중순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부터 긴 시간의 가격 등락과 기간 조정을 거치며 이미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관점에서만 보면 털릴 사람은 이미 다 털려 있는데 하도 오를 듯 저점 갱신하고 오를 듯 저점 갱신하니까 이번 반등세에서도 섣불리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확신은 이제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개미들이 못 타 있는데 심리마저 의심으로 변했다? 상승에는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변동성 지표는 역대 3번째로 저변동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저변동성이 기록되고 나서는 보통 상승 쪽으로 추가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보시면 사람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미들의 무관심은 언제나 호재이고 비트코인의 횡보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곧 나올 텐데 앞서 설명한 근거들과 조합해 볼 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위쪽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 비피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 지표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고래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비피넥스 롱 물량이 증가한 다음에는 곧 상승이 따라왔고요. 롱 물량이 증가한 다음에는 곧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의 끝은 이렇게 올라갔던 롱 물량이 다시 급등하기 전 원래 수준으로 내려올 때 단기 고점이 형성되었었다 라고 공유 드렸었죠. 현재 급등한 롱 물량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고래들이 익절하고 나가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홀딩할 한 가지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동안 현물 ETF에서 지속적인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특히 26일과 27일에 대량의 순유입이 발생했고 누적 순유입은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으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 또한 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유들을 종합할 때 저는 9월이 끝나고 10월 장이 시작되는 10월 1일 오전 9시에 남은 현금 중 30%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단 저는 이미 풀시드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당 30%라 함은 마이너스 통장 중 30%가 될 겁니다. 이러한 매매는 절대로 남에게 추천하지 않으며 여러분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선택과 이 돈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매매 계획을 공유 드릴 뿐입니다. 9월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상승을 해서 이 가격에서 그냥 매수하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9월에 조정이 오면 매수하고자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을 메인 근거로 분할 매수하고자 합니다. 30%만 매수하고 나머지 70%는 10월에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일한 하방 리스크로 보는 것이 CME 선물 갭입니다. 약 54.6에서 53.7K 정도 사이에 있는데요. 보통은 채우러 내려오는 확률이 높았으므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려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70%의 현금을 가지고 매수해서 물타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파동적으로 볼 때
제게 이제 남은 하방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락 쐐기형 아니면 이렇게 삼각 수렴이니까 여기 CME 갭을 채울 때쯤 나머지 30%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40K대 초중반에서 나머지 40%를 매수하면 처음 30%까지 고려했을 때 평단이 대략 여기쯤 될 거니까 그 뒤에 올 상승장을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내 예상이 틀렸을 때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CME 선물 갭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왜 굳이 매수를 하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게 하방 근거는 이것 하나뿐인데 나머지 많은 근거들은 모두 10월에서 12월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시면 CME 갭은 당장은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모든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서야 채워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보통 상승장의 초반인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이번에도 갭이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면 뒤에 올 상승이 그만큼 꽤 클 수 있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CME 갭을 제외한 많은 근거들을 볼 때 10월, 11월, 12월은 10월에서 12월까지 좋게 봅니다. 따라서 가용현금으로 추가 매수할 겁니다. 단 CME 갭이 아래에 있으므로 30%만 우선 매수하고 나머지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상승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상승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현물 홀딩 전략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겠다라는 관점은 반년째 똑같이 유지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좋은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